자, 계속 이제 칠판을 좀 볼게요. 이것 좀 정리 하나만 하고요. 이제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라든지 가격과 양의 변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일단 기준은 항상 수직과 이제 수평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자, 수직은 항상 뭐 고정? 양 고정. 수평은 가격 고정.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지만 수직이면 어떻게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지만 정말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이제 일단 이 지문인데 우리 잠깐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부증성 배웠죠. 절대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직은 반드시 토지 양이 고정입니까? 양 고정이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의 수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딱 토지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사람 숫자는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 일단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 그러면 요거를 원리 원칙대로 푼다면 이제 한참 걸립니다. 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실제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 문제의 지문이 이런 게 4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가지고 바로바로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볼게요. 항상 어떤 문장이 나오면 수직과 수평이 기준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볼래요? 수직 나왔어요? 수직? 나왔죠? 그러면 수직은 뭐 고정이죠? 그러면 양은 불변입니다. 고정입니다. 그리고 끝났어. 어차피 문제는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양은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가격은 나머지 가격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끝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음 그냥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평인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종전을 위해서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자, 항상 수직 수평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 뭐 나왔어요? 수평, 뭐 고정? 가격 고정. 그럼 가격이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뭘 밝혀내면 돼? 가격은 끝났으니까 양만 찾아보면 되겠잖아요. 예, 공급 증가, 양 어떻게 돼요? 증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또 해볼까? 자, 요 수직이네. 뭐죠? 뭐 고정? 양 고정이죠? 그렇죠? 가격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된대. 공급이 줄어든대. 가격은 상승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자, 요 수평 나왔네. 수평의 의미가 뭐죠? 가격 고정이죠? 가격은 끝났어. 양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돼.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풀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그냥 정리만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책에다 바로 체크할 거예요. 자, 일단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 자, 먼저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됐고요. 요거. 예. 양만 안 헷갈리면 되겠지. 헷갈릴 것도 없지. 이게 바로 양의 변화니까. 자, 수요 증가, 양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다음 상하 좌우 수직 수평 시작.
상하 좌우 수직평. 상하는 뭐가 움직인다? 가격. 상은 가격 상승. 하는 가격 하락. 좌우는 뭐가 움직인다? 양. 좌는 양 감소. 우는 양 증가. 수직은 뭐 고정? 양 고정. 수평은 가격 고정. 자, 여기서 우리 요 문제도 한번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한번 읽으면서 풀어볼 건데. 균형점이 첫 번째, 수직 상방으로 이동한다면 이게 상방 이 말이거든요. 그냥 위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소리.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곡선 생각하지 말고 읽으면서 끝내보자고. 항상 수직과 수평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수직 뭐 양 고정이죠. 그럼 양은 여기서 끝났네. 상이 가격을 말해. 가격 뭐죠? 가격 상승. 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균형점이 우측으로 수평 이동한다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자, 수평이란 말이 기준인가요? 이거 수평 뭐 고정? 가격 고정. 우는 뭐예요? 양 뭐? 증가. 예, 이렇게 나중에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쪽은 있잖아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푸는 테크닉은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다 보면 오히려 테크닉이 훨씬 쉽거든요. 기본만 안 놓치고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책 129페이지를 보면요. 129페이지 일단은 체크 좀 할게요. 책에다 몇 개 체크 좀 하고 갈게요. 맨 상단에 그 파란색 표 하나 있죠. 체크. 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양과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그거고. 그 밑에 그것도 체크. 예, 체크하고요. 그 밑에 저기 표 또 있으니까 체크하고요. 다음에 130페이지 있잖아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다 삭제시켜 버리세요. 삭제. 일단 삭제시켜 봐. 130, 131은 다 삭제인데 왜 삭제냐면 지금 요걸 가지고 공부할 게 전혀 아니고 아까 우리 요거 가지고 막 몇 개 해본 거 있어요. 테크닉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3월 달에는 그 자료를 제가 붙일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한 장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마. 이거 복습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절대 보지 말고 가만 놔두고요. 다음. 131, 132, 133까지 일단 삭제를 시켜봐, 먼저. 삭제를 먼저 시켜봐요. 그리고 가만히 대기해. 133페이지까지 딱 해놓고 대기. 133페이지 펴놨어요? 맨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보세요. 비용 증가 산업 그냥 써. 가격 상승. 비용 불변 산업 가격 불변. 비용 감소 산업 가격 하락. 일단 이게 써보세요. 이렇게. 비용 증가 산업 가격 상승, 비용 불변 산업 가격 불변, 비용 감소 산업 가격 하락. 일단 써봐요. 자, 이제 제 말 들으세요. 책을 제가 다 삭제시켜버렸는데, 자, 제 말 들어볼게요. 내가 생산자인데, 앞으로 이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생산비가 더 비싸질 것 같아. 생산비가 비싸질 것 같아. 나 가격 올리겠어요? 낮추겠어요? 가격 올리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이 물건 생산비가 100원인데, 앞으로도 생산비 체계에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가격 체계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생산비가 지금 100원인데 앞으로는 생산 원가가 낮아져가지고 생산비가 싸질 것 같대. 그럼 가격을 당연히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낮추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생산비가 높아질 것 같으면 가격도 높아지는 거고 생산비에 변화가 없으면 가격도 변화가 없고 생산비가 낮아지면 가격도 싸진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걸 갖다가 책에 한 페이지 반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혀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결국 하고자 하는 소리가 딱 요 소리예요. 요 소리. 요 소리. 요것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134도 삭제다. 134도 삭제. 네. 134도 삭제. 자,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거예요. 다시. 네. 어디로 오시냐면요. 그 연관이 있길래 그냥 아예 묶어서 좀 해버렸고
이제 아까 했던 거로 다시 갑니다. 112페이지로 갑니다. 네. 자, 112페이지로 다시 가서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읽고 옆에 거 해볼게요. 자,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액고정.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자, 일단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반가로 3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법 있습니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번에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별표를 쳐놓고 이제 숫자를 그 옆에다 문제를 다시 제가 적어줄게. 왜냐면 처음 공부하는데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눈에 들어와야지 막 좀 소수점도 나오고 해서. 자, 일단 볼게요. 자, 아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계산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계산 문제도 있어요. 실제 계산 문제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수요가 10% 다시 물건의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20% 감소하더라. 탄력성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니까 어디? 가격은 10%가 상승하는 거 맞죠? 맞죠? 그럼 수요량이 몇 %가? 20%가 감소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20이니까 2죠? 2. 자, 근데 분모 부호하고 분자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음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2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마이너스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뭐라 한다? 2. 그냥 2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실제 한 문제짜리예요. 또 그리고 요 문제도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5% 감소하더라. 탄력성이 얼마냐? 가격이 10% 상승했죠? 수요량이 5% 감소했습니까? 얼마죠? 어렵나? 0.5죠? 전부 다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문제죠, 참. 아름다운 문제. 예. 자, 그러면서 요 문제를 한번 적어보겠어요. 요 문제. 자, 이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0만 원일 때, 예, 100개, 자, 100개를 소비하고, 가격이 20만 원으로 비싸지면 소비량이 50개로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 써놓으세요. 예. 옆에다가. 좀 편한 숫자로 하게.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만 원일 때 사람들이 10개를 사고 100개를 사고 가격이 20만 원 비싸지면 이렇게 50개를 소비한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초 상황이 요 상황인데 요렇게 했을 때 탄력성 어떻게 되느냐?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 양의 변화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가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했죠. 그럼 최초 값이 얼마예요? 얼마야? 1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은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10만 원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을 기준으로 10만 원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10만 원 쓰는 거야. 그렇죠? 뭐 대답을 좀 해봐. 맞죠? 그죠? 다음. 최초에 10만 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잖아요. 100개. 근데 100개에서 50개가 소비량이 줄었잖아요. 몇 개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50개 이렇게. 자, 그럼 어디 해볼까? 분모는 10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1, 1, 1. 100분의 50은 약분하면 0.5. 그러면 1분의 0.5는 얼마가 되겠어요? 0.5가 됩니다. 0.5가. 예.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 가격 탄력성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로 측정한다.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수요량이다. 그 정도만 대충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넘겨놓고 114페이지 저기 가보니까, 그리고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중간에 지금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안 풀어준 거는 지금 풀면 안 돼요. 예. 시험에 어디 114페이지도 예제 문제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이시죠? 그거 시험에 여지껏 딱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런 것까지 손대면 안 되니까 감만 잡고 그냥 가세요. 수업 시간에 해준 거 왜 나머지는 하면 안 돼. 자, 일단 뭐 저기 114페이지 저 밑에 보니까 참고 있죠. 참고. 조그만 글씨. 그 묶어서 체크해 놓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고. 넓혀보기를 보니까 어디? 밑줄 한번 그어볼까? 기울기와 탄력성은 여기에 관계가 있다. 그 검정색 블럭에 넓혀보기 있잖아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여기에 관계가 있다. 밑줄 그어봐. 여기 비례를 말해요? 반비례를 말해요? 반비례. 아까 우리 잠깐 해봤죠? 탄력성은 탄력성이 큰 건데 반대로 기울기는 작다라고 해봤으니까 체크만 좀 잠깐 하시고. 네. 다음 115페이지 가보니까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디귿을 일단 체크해봐요.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디귿. 자, 그리고 이제 칠판을 우리 잠깐 봅시다. 칠판을. 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수요가 탄력적일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가격을 어디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고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여기 잠깐 주목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사람은 요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비탄력적인 사람은. 대체재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공급자인데 소비자가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별로 없대. 공급자가 봤을 때. 그러면 공급자가 봤을 때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물건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별로 없대. 그럼 소비자가, 공급자가 생각했을 때 지가 여기서 안 사면 어디가 사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겠어요? 낮추겠어요? 가격 올리죠. 가격 올려도 마땅하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을 해야지 종전보다 총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렇죠? 다음. 이번에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물건을 파는 매장이 되게 많아. 그럼 수요가 봤을 때는 소비 선택이 있어서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그죠? 그런 경우라면 공급자가 가격을 높이면 돼야 안 돼. 가격 올리면 소비자가 한마디 하죠. 제가 배가 불렀나 미쳤나 하고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격 올리면 안 되고 주구장창 계속 세일 행사를 해야 돼. 할인 행사를. 박리 다음에 들어봤잖아요. 박리란 것은 물건 팔아서 얻는 개별적인 이익을 박하게 먹겠대. 왜 물건 팔아서 얻는 이익이 박하냐? 가격을 높였으니까 낮췄으니까. 가격을 싸게 팔았으니까 개별적인 판매이익이 박아돼요. 대신에 가격을 싸게 팔면 다른 데 가던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으로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 가격을 어떻게 하지? 가격을 인하해야지 총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책에다가 요 자리에 총수입 증가라고 나온 거 있죠. 체크 하나 하시고 표 있잖아. 표. 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자리 하나 체크, 요 자리 하나 체크.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딱 한마디 다시 할게요. 아까 때리고 싶으면 누굴 때리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인 사람 때리라고 그랬죠? 내가 때린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소비자가 매장에 물건 사러 갔는데 공급자가 야, 너 물건 사러 와서 종아리 걷어하고 때린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가격을 올린다를 빗대어서 그냥 제가 때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급자가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가격을 인상시키려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을 해야지 총 수입이 증가한다. 그걸 제가 빗대어서 그냥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때려라. 그래야 좋다. 그렇게 잠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 좀 잠깐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그 넓혀보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넓혀보기는 전부 다 별표예요. 별표. 별표긴 별표인데 어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 자, 1번 동그라미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이 좋아요. 가격 인하 전략이 저가 전략이 더 유리해요. 저가 전략을 통해서 박리 담의 효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겠죠? 2번 동그라미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고가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됐고요.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봅시다. 이거 별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은 더 크게 나타난다. 아까 해봤죠? 해봤죠? 예, 그래요. 3번은 다음 주 수업 때 나온대요. 중요하거든요. 대신에 그냥 제 말 한마디만 들읍시다. 다음 주 이게 중요한데 그냥 여기 주목. 수요 탄력성.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내가 임대인이에요. 예? 근데 우리 반지 앞방에 갑돌이가 살고 있는데 보증금 50만 원에 월 14만 원씩 내고 살고 있대요. 우리 갑돌이 이 돈 빼가지고 딴 데 갈 만한 데가 많아 적어. 적겠죠? 이게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돈 없으면 비탄력적이죠? 세상 사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하겠죠? 임대인 제가 막 잔소리해도 찍소리해 못해. 따라서 다시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시작. 됐고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다음 내 건물 저 7층은 통으로 을돌이가 다 쓰고 있는데요. 보증금 2억에 월 400만 원씩 월세 내고 있어요. 그럼 보증금 2억에 월 4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으면 이 돈 빼가지고 이사 갈 만한 데는 많을까 적을까? 온 천지 대부분 다 갈 수 있죠. 그러면 돈 많은 놈은 탄력적, 비탄력적? 을돌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세상 사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죠. 임대인인 제가 잔소리하면 을돌이가 받아들이겠어요? 나간다고 하겠어요? 나간다고 하겠죠?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그거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만 잠깐 해놓고요.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잠깐 가보면 자 거기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체크만 해놓으세요. 기역, 니은 체크.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의 요지는 이제 대체제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탄력적, 비탄력적 뭐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뭐 그냥 체크만 해놓고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디귿 있죠, 디귿. 디귿 체크 읽어볼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디귿 보이시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종류별로 나누고 더 세분화한다면 이것은 보다 더 탄력적이게 된다. 자, 요거는 사실은 오답으로 주진 않는데 종종 시험에 나와서 설명 좀 할게요. 그냥 들읍시다. 부동산이라고 할게. 그냥 부동산. 그냥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야. 부동산. 야, 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까? 했더니 친구가 야, 요즘 좀 그렇지 않냐? 그럼 부동산 말고 어디다 투자하지? 주식에 투자할까? 자, 아무튼 그냥 부동산이라고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부동산을 쪼개 지역별로 막 몰별로 쪼개 그랬더니 서울 지역, 인천, 경기, 광주 막 해가지고 광주 서구까지 나왔네. 광주 서구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건물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도 단독, 공동. 공동도 다세대 연립 아파트. 아파트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여러 아파트예요. 근데 강주시 서구 화정 1동 현대 힐스테이트 101동 101호. 그 밑에서는 쪼갤 수 없죠. 자, 이제는 부동산 쪼개놓고 한번 해볼게. 야, 저기 서구에 현대 힐스테이트 101동 101호가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거 사면 돈 될 것 같으니까 사라. 살까 하고 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매도인이 집주인이 안 판대. 그러면 서구 화정 1동 101 현대 힐스테이트 101동 101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못 사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죠?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건 오답이 안 나오니까 전체 큰 덩어리로 보지 않고 용도별로, 지역별로, 가격 수준별로 막 쪼개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은 더 많아진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가볍게 흘려 들으세요.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은 별표야. 별표. 아까 뭐 설명 하나 했는데 탄력성의 정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자, 밑줄. 대체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까 주거용은 상공업용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기억나세요? 아까 해봤죠?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거. 동그라미 니은 체크만 하고요.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체크. 동그라미 4번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단기, 장기. 아까 우리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 들어봤죠? 네,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택 살려는데 주택은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 저한테 8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주택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한테 한 2, 3년간 시간을 준다면 열심히 돈을, 자금을 축적해서 2, 3년 후에 1억 8천이 된다면 아까보다는 2, 3년 전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수요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 상황으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가끔 나옵니다. 네. 다음. 반가로 6번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수요 후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요. 자, 일단 칠판 좀 볼게요. 자, 소득 탄력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냥 볼게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게 소득 탄력성입니다. 근데 용어 딱 하나만 들을 거예요. 하나만. 우리 책에 그 동그라미 디귿에 A 보이세요? 동그라미 디귿에 A 뭐 나왔어요? 정상제 별표 쳐놓고 밑줄 그어놔요. 정상제 별표 쳐놓고 밑줄. 그거 말고 나머지는 체크하지 말고 일단. 예. 자, 여기 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똑같은 동종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물건의 품질이 똑같진 않아요. 품질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가 있다. 회. 먹는 회가 있다. 그럼 회도 있잖아요. 회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가 있고 먹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먹는 회가 있어요. 광어회가 있는데 어디? 자연산 광어회는 쫄깃쫄깃하고 맛있대. 5만 원짜리래. 근데 중국산 광어회는 1만 원짜리래. 어디? 제가 질문한 대로 대답하세요. 회를 먹으려고 한다. 광어회를. 그럼 회를 먹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산 광어회만 좋아할까요? 아, 이런 조건이라면? 모든 사람은 자연산 광어회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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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한 대로만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자연산 광어회만 좋아한다. OX. O입니다. O.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계로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법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알고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 내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소득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봤고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모든 사람은 자연산 광어회를 사냐고 안 물어봤고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맞아요? 맞죠?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하지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연산 광어회만 먹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갈려.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능력 되는 사람은 이걸 먹고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 상황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래요? 먹고 싶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소득만 더 늘어나면 더 많이 사 먹으려고 해요. 맞아요? 맞죠? 근데 소득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반응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그 값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요.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예. 이게 바로 무슨 제라고 불러주냐면 정상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정상제. 예. 특별한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정상적으로 반응한대.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은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살려고 하고 감소하면 덜 살려고 하고. 맞죠?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득이 증가할 때 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A 제화는 정상제냐 일등제냐 그것만 물어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슨 제예요? 자, 볼래요? 우가 뭐예요? 우가. 또 잊어버렸네. 또 다시 해.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 좌측이동. 시작.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 좌측이동. 우가 뭐야? 수요 증가란 말, 증가.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그래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재화를 정상재로 합니다. 근데 중국산 광어회를 사서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요거 먹고 싶은데 소득이 적으니까 요거 못 먹고 어쩔 수 없이 요것만 먹는데 그러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려고 한대. 그러면 분자 분모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 값은 의미값이 나와. 의미값이. 이런 재화를 열등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정상제란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정상제. 정상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 싫어하는 물건.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대.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도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량도 정상적으로 감소한다. 그런 재화의 이름을 뭐라 불러준다? 정상제. 정상적인 재화다. 이렇게만 감 잡고요. 다음. 그 동그라미 이번에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도 딱 한 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체크 먼저 할게. 자, 동그라미 니은 보이시죠? 맨 밑에. 안 보이나 봐요. 동그라미 니은 보이세요? 두 번째 즉 보이시죠? 즉. 밑줄.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면 y제는 x제의 대체 동그라미. 대체제이고 마이너스 동그라미. 마이너스면 보완제. 보완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A하고 B는 체크만 해놓고요. 오늘은 보지 마세요. 자, 그냥 따라서 하세요. 먼저 따라서 하세요. 교차 탄력성에서 시작.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시작.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더.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자, 스톱. 이제 필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는 거야. 듣고 잊어버리세요. 왜? 다음에는 또 배워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건데 이거 볼래요? 교차 탄력성은 크로스 체크하겠대요. 그래서 A란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A의 수요량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B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는 것을 교차 탄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대체제. 가만 있어봐. 대체제는 꽁 대신 닭. 콜라 사이다가 대체제 되나? 맞죠? 콜라 사이다는 대체제 되죠? 한번 해봅시다.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그럼 대체제 관계에서는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난답니다. 플러스. 삼겹살만 먹는 것보다 소주를 곁들여 먹으면 둘이 궁합이 잘 맞을 수 있겠네? 그럼 둘은 대체제 관계, 보완제 관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죠? 해볼까요? 보완제.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지면 삼겹살에 대한 소비량 감소하겠죠. 안주가 적으니까 소주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안주가 적으면 소주에 대한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뭔가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할게요. 교차 탄력성에서 시작.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시작.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그렇게만 일단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수요 공급하면서 공급 부분 잠깐 정리했죠? 예, 정리했고요. 다음 120페이지를 넘겨보면 중간에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는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체크. 예,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근데 요것도 아까 제가 1교시 때 뭐라 했냐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도 중요한데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넘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3월 달에 묶어서 해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놔두고. 121페이지를 보면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어요. 요거는 있잖아요. 가볍게 그냥 읽어주세요. 참고해서 쭉 121페이지 전체를 나중에 가볍게 읽기만 하세요. 체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됐고. 넘기세요. 122페이지 공급의 변화 요인. 아까 앞에 수요 변화 요인도 이런 게 있었네. 요거 별표 중요합니다. 해놓고요.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곡선이 우측 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는 곡선이 좌측 이동. 기억나세요? 나시죠? 그러면 자 공급 증가 동그라미 밑에 우측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우측 동그라미. 오른쪽에 공급 감소 동그라미 밑에 좌측 동그라미. 하셨죠? 다음 이제 어디 123페이지 잠깐 보면요. 기출지문 하나 있는데요. 맨 위에 볼게요. 완전 경쟁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야기를 해봐.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삭제시켜버려. 삭제. 그 지문 삭제. 예. 그거 여지껏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이거 전혀 우리하고 무관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14년 만에 한 번 나왔구나. 12회 때 나오고. 근데 전혀 의미 없는 지문을 던져주는 거야. 헷갈리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지문은 전혀 관심 갖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전부 다 굵은 그 블럭 들어가 있는 박스 있죠? 다 삭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정말 시험에 감사해야 돼. 왜? 지문이 5개거든. 다음 중에 틀린 거 고르라 해도 한두 개 몰라도 패스하고 나머지 가지고 승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문은 절대 볼 필요 없고 대신에 다시 122페이지 맨 밑에 기출지문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읽어볼게요.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자 굵은 펜으로 체크해.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란 말 보이세요? 맨 밑에? 보이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규모의 경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잠깐만요.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뭔가 규모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봐. 지금 우리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거든요. 공급은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주택을 한 채를 지을 때 주택 건축비가 1억이었어요. 근데 시멘트를 얼마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소매가로 한 포에 5,000원씩 사서 썼거든요. 근데 주택을 20채를 한꺼번에 지어봐. 그러면 시멘트를 대량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시멘트 회사에서 한 포당 5,000원 아니고 4,000원에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건축 자재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한 채당 8천만 원까지 낮출 수도 있을까요? 그게 요겁니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란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건축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그냥 딱
아까 기출문제 지문 읽어봤듯이 그렇게만 나와요. 다음 주에는 약간 의미이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급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계가 나타난다면 생산비, 건축 단가를 낮출 수 있다. OX. 오. 네. 다음. 123페이지. 양가로 7번 보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단기 공급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요, 안 만해? 급하죠?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볼래요?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다고. A의 공곡선. 수평에 가까우면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탄력적. B의 공곡선. 자, 그러면 수직에 가까운 놈이 비탄력적이죠? 단기 공급은 원활하지 않으니까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곡선의 기울기가 경사도가 급함. 밑줄 그어놔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도 밑줄. 장기 공곡선은 기울기가 완만, 경사도가 완만, 탄력적. 아까 다 해봤던 거예요. 그거 체크해 준 거 외에 나머지는 체크하지 말고 다 보지 마세요.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124. 니은 체크. 자, 일단 볼게요. 대체적 사용의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자, 공급의 경사도는 급해진다.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다음. 공급의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약간의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아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기억나죠? 네, 그 지문이니까 체크만 잠깐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양가로 8번 공급의 탄력성에서 오른쪽에 보니까 125페이지 반가로 2번에 공급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 잠깐 이게 쉬었다 할 거고 일단 칠판 좀 봅니다. 좀 정리 좀 해버리게요. 자, 아까 이제 요 부분 해봤어요. 요 부분.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 고정. 다음. 아까 했던 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자, 양. 수요 증가 양. 또 이거 봐. 증가라고 끝났잖아. 한글로. 수요 증가 양.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공급 감소 양. 감소. 증가는 양 증가, 감소는 양 감소. 들어봤죠? 네. 다음. 우리 아까 상하 좌우 수직 수평도 한번 해봤네. 기억나시죠? 상은 가격 상승, 하는 가격 하락, 좌는 양 감소, 우는 양 증가. 수직은 뭐 고정? 양 고정. 수평은 가격 고정. 해가지고 아까 상하 좌우 수직 수평 이런 거 해봤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총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 인하를 해야 된다. 인상.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때리라고 그랬죠. 가격을 인상해야지 총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정상제의 개념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다. 정상제는 비정상으로 반응해요? 정상으로 반응해요? 정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은 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그런 재화의 이름을 뭐라 하더라? 정상제. 그리고 기억은 하지 마라. 그냥 다시 한번 읽어라. 교차 탄력성에서 시작. 다시 시작.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따라서 하시라고. 시작.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그게 무슨 말인지 기억도 하지 마요. 네, 그냥 딱 듣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마무리 다 강의하고 설명하고 총정리하죠. 네.